재정상태 여야 수입까지 조정하고 작은 상황을 파악하기. 공부에서 어떠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당신은 행운하다. 너희 행전에서는 부모님의 네브라스카 농장에서 길고 여름 안에서 콩밭에서 걸어야 했다. 그것은 콩 사이로 걸어가면서 줄기 사이의 접촉을 원한다는 뜻이다. 정말이지 진절이 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 덕에 콩이 계속 자라서 몸에 따뜻하게 해줄 옷과 배를 채울 음식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쩌면 콩밭에서 걸으면서 나는 때때로 뿌리 곧 근본으로 들어가는 만족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콩밭에서 걷는 일처럼 진절이 나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이 성경으로 이어지는 한은 괜찮다. 혹시 원의 종이는 위의 비유를 보고 자신의 죄를 뒤져서 재정상태 요약을 작성하게 되고 의혹이 생길지도 모른다. 앞서 보여준 각각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재정상태 요약은 현재의 재정상태를 요약해 보여주는 도표다. 레너드 부부의 누는 페트리샤 비슬리 그 외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당신은 표에 기록된 마음에 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상관없다. 앞으로 나가야 한다. 재정상태 요약은 현재 어디에 있든지 알아서 가고자 하는 것으로 가기 위한 것이다. 이 독서적인 과정을 밟아본 사람은 이 단계가 부창조를 계획해서 가장 어렵다고 말한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더더 따분할지도 모르겠다. 단락은데 하늘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한 번으로 끝난 일과 일단 시스템이 유지되기 시작하면 어려운 과정은 반복할 필요가 없고 일단 하고 나면 사막에서 벗어나서 물가로 가기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이다. 마음 맞는 친구들을 찾아서 같이 연습할 날을 정하여 단체 활동으로 해보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이것은 팀워크로 백만장자 되기 공동체를 만드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혼자서 하든지 단체로 하든지 미루지 마라. 즉시 시행하라. 빠르게 할수록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재정대역을 명하게 하는 일은 우리가 제시하는 독특한 기법이다.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프로그램은 매우 드물다. 당신이 관심을 잃어버리고 아예 그만둘까봐 겁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려움은 터무니가 없다. 우리 팀워크로 백만장자되기 공동체에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것을 해냈고 실제로 해보면 당신도 의욕이 끌어오르면서 현재 상태를 갖고 부를 향해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재정 대역을 정하는 데는 두 가지 필요하다. 첫째는 재정 서류함이고 두 번째는 실제 재무 제표이다. 재정 서류함. 누구에게나 재정 서류 이를테면 은행 거래 통지서와 개인 영수증이 되겠다. 하지만 다수는 이를 상자에 쟁여두거나 봉투에 쌓아두거나 서랍에 쑤셔놓는다. 그것도 운 좋을 때이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어수선한 상태를 정돈하면 삶이 바뀌기 시작한다. 이것은 꼭 필요하고 대강 얼음물에 칠한 뒤에 재미있는 단계를 넘어가려고 하면 빼인데는 금세 벗겨지고 말 것이다. 소멸을 걷어붙여라. 깨끗이 청소할 때다. 개인재정과 사업재정을 뒤섞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하자면 더는 그러지 마라. 이제는 그 무대로 움직일 때다. 어른이 되어서 사업은 사업으로 사생활은 사생활로 구분할 때다. 각 사업을 위해서 범인을 세우면서 사생활과 사업 사이의 선이 더 분명하게 그려질 것이다. 당신에게 사업자가 있거나 가정이 있어서 맞벌이를 한다면 각각의 경우를 분리하여 이 단계를 밟아라. 이제 뒤섞인 것을 분리할 때이다. 1단계. 서류들을 꺼낸 뒤에 감정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라. 이때 이 종이들이 자신의 과거를 상징한다고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정리하는 일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둘째, 서류들을 펼쳐 다음과 같이 범주로 재정의, 은행 거래 서류, 신용카드 거래, 영수증, 간접, 비자동차, 생명보험, 유서, 은퇴 계획 서류. 3단계, 소득과 지출을 포함하여 월수입을 추정하기 위해 정리 시스템을 만들라. 각 항목에 대해서 파일을 만들고 개인 소득 지출과 사업 수입 비용을 따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함을 잊지 마라. 지금 범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생길 것이다. 유서, 신탁 증명과 중요한 서류는 복사하여 원본은 안전한 보관함에 넣어두라. 4단계, 건전한 재정 관리에서 기록은 필수 요소다. 중요 문서와 계좌, 번호 그리고 보관 장소에 대해 목록을 만들라. 사람과 사업체 하나당 하나씩 이 목록을 작성한 뒤에 복사한 뒤에 배우자. 믿을 만한 친구, 가족, 변호사나 회계사에게 나눠줘야 한다. 당신의 실제 재무제표는 누구든 부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사업체가 조직을 구성하듯이 재정 관련 사항들을 설계해야 한다고 믿는 나이기에 개인이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도 놀랄 일은 아닐 것이다. 손익계산서는 소득과 지출 그리고 수익을 간략히 보여준다. 대차대조표는 가운데가 분리된 문서로 자산이 왼쪽에 부채와 순자산이 오른쪽에 기록이 된다. 총자산과 부채의 순자산을 더한 것은 늘 같은 숫자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동일해야 한다. 수입, 지출, 자산, 부채. 수입, 벌어지는 자산 소득과 근로소득 전체, 이것은 소득보다 큰데 비용과 지출, 세금, 이자 혹은 기타 감가상각이나 할부상환을 내기 전에 들어오는 모든 현금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지출은 나가는 돈을 모두 합한 것이다. 자산은 모두 소유한 것이다. 채무는 빚진 모든 것이다. 이렇게 아직 은행 계좌가 없다면 사업을 위해서 하나 만들어라. 손익계산서 이두 항목에서 다루는 질문 답을 기재한다. 월수입은 지출은 자산소득과 근로소득 모두가 최근에 구매한 장신구나 식당에서 매일 먹은 점심값을 모두 기재한다. 세세하게 기록하라. 수입이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면 90일 평균을 써라. 전체가 심하면 6개월 평균을 써라. 세금과 세무 관련 비용도 지출 항목에 기재해라. 대차대조표 아래 두 칸에 들어가는 이 항목에서 상황 분석에서 드러나는 3, 4번의 질문에 답에 해당한다. 자산은 무엇인가? 부채는 무엇인가? 순자산과 당신 경제습관 성향 반복해서 말하는데 당신이 소유한 것과 당신에게 가치 있는 것을 상자 옆편에 자산이라 기록된 것에 기록하고 은행 시중카드 개인 빌린 돈 부채라고 기재된 칸에 기록한다. 전통적인 대차대조표에서 당신이 명백하게 소유한 금액을 기재하지만 여기서는 순자산으로 계산하여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으로 본다. 네 칸을 모두 채우고 나면 상황 분석에서 5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그 밖에는 이렇게 정리를 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자유이나 명확한 비전 제시와 더 많은 부의 획득, 백만장자가 되는 길에서 내려야 할 거쳐걸음은 비전을 만들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비전은 무엇이고 이해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비전, 자산으로 뒷받침하는 거, 전략은 전수로 이렇게 나도 여정 자체가 보상이라고 말하는 저작들 말에 동의한다. 여기에 온전히 빠져버리면 평생 치솟아가는 감각이자 욕망이 되기도 할 테니까. 하지만 나는 아침만이 고정적으로 일으키는 목표점이 있다면 여정이 훨씬 보람이 있어지리라고 믿는다. 의욕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비전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힘이 솟아날 정도로 흥분되는 비전이어야 하고 실행 가능할 정도로 합리적이어야 하고 가치관과 어긋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한다. 궁극적인 소망. 비전을 정할 때는 한계는 없다는 사고방식에 따라야 한다. 실패가 불가능하다고 가정할 때 인생의 어떤 모습이 될지를 상상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날. 비전의 것으로 중요한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다. 명확한 비전. 매달 현금으로 얼마나 발생시켜야 하나? 순자산으로 얼마를 원하나? 이를 달성하려면 연월이는 언제 하나? 이 질문에 답하려면 경제 목표를 정해야 한다. 첫 단계는 전체적인 경제 목표를 나열하는 이다. 여기에는 자기 사업을 시작하겠다, 호락게 살겠다, 자선 자체를 만들겠다 등등 우선 포괄적인 목표를 나열해라. 다음으로 나열한 목표를 평가하며 우선순위를 정해라. 세 번째 단계는 매달 얼마나 투자해야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지 예측하는 것이다. 한 가지 목표가 아이를 대학에 보내고 뭐 등등 자동차 등등이라고 할 때에 자 이제 경제적인 목표와 우선순위를 정했고 목표를 달성하려면 얼마나 투입해야 하는지도 알았다. 재정상태 요약을 정리해보고 자유너를 정했으니 이제 질문에 답할 것이다. 어떤 기술로 돈을 버느냐 하는 거죠. 기술 항목에 기입해라. 부를 이끌 준비는 끝났다. 팀워크가 리더십. 똑똑한 선언을 태우고 보물선의 키를 잡아라. 각사리 연구에서 보았듯이 팀워크 리더십 사고방식 조정은 부창출 사이클 프로세스를 뒷받침하고 이끌어간다. 자신의 부창출 계획을 고려하기 시작하는 지금이 각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테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따위는 없다. 멘토 재정과 현장 파트너 동의 없이는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팀워크로 백만장자 되기는 서로의 협력으로 부를 쌓게 해준다. 팀을 구성할 때는 자신이 어떤 위치를 맡고
언제 맞는지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부창출 과정을 진행할 때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거나 리더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거나 어떤 결정에 대한 책임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 당신이 계획의 리더이다. 그리고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한 당신은 사람들의 조언과 제안을 들어줘 줬다. 사람이나 멘토와 코치로 이들은 당신에게 성장이 필요한 변화에 불변을 감수하고 요청할지도 모른다. 당신이 전적으로 믿을 만한 코치를 선택했고 또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면 그들 제안을 따르고 그들이 처방하는 방법을 취해보고 불편을 감수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 최고의 리더는 훌륭한 추종이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자신감이 충분하여 자신을 그곳으로 데려줄 훌륭한 리더를 찾아내기 때문이다. 팀워크로 백만장자되게 공동체에 들어오면 우리가 서로에게 누가 놀아보겠어요? 라고 묻는 모습을 보게 될지 모른다. 우리가 논다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돈 버는 일이 재밌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부창출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만 우리 팀에는 수년간 살아가기에 충분한 돈과 이들을 잘 보살피는 사람이 여럿이 있다. 투자는 흥미진진하면서 재밌고 세계고 우리의 팀원 중에서 누구가 더 크고 멋진 게임을 찾지 않는 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 투자 상담자, 포트폴리오 매니저나 증권 거래인을 붙잡고 오늘 어떤 자금을 물어보면 그는 거래의 흥분과 함께 세세한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장담하건대 투자는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기보다 돈보다 더해서 우리 부창출팀은 거기에 완전히 빠져있다. 만족스러운 게임이 아니었다면 우리 팀은 나를 도와주지도 않을 테고 나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비전으로 그들을 사로잡았듯이 그들도 비전으로 나를 사로잡았다. 우리 부창출 공동체는 모두 함께 간다. 반드시 훌륭한 사람들로 구성된 훌륭한 팀을 쌓아서 성공을 이끌어가야 한다. 사실 오늘처럼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스스로 모든 일을 전문적으로 해낼 시간과 재능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당신은 최고로 안목 있는 똑똑한 거래 해결사이자 최고의 협상가일 수도 있지만 대단한 세무 마법사나 법률 천재나 사무 관리자는 아닐 수 있다. 멘토 찾기. 멘토 찾기는 부설계에서 핵심적인 첫 단계다. 더보다는 방해가 되는 공동체 속에거나 자들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곧 멘토를 찾아야 한다. 멘토를 쉽게 찾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운 좋게도 옆집에 사는 사람이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가서 문을 두드리라. 하지만은 일반적인 경우에서 가까운 이웃 가운데 당신이 추구하는 더 크고 넓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없다면 좀 더 멀리서 찾아야 한다. 팀워크로 백만장자가 되려면 네트워킹과 연주를 만들어야 하고 멘토와 리더와 비전가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다음은 멘토를 찾을 때 염두에 둬야 할 사항들이다. 야망을 전달하라. 당신은 그저 자신의 비전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공유하기만 해도 추진력을 얻기 시작한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의 비전에 대해서나 더 큰 비전을 갖고 싶다는 바람에 관해 이야기해본 여러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 비전에 대해서 조언해주거나 조언해줄 수 있는 사람과 연결된다면 더 크고 좋은 인맥 형성의 훌륭한 토대가 될 것이다. 모든 자원을 끌어모아라. 머리를 쥐어짜라. 고향, 학교, 친구, 연이 닿는 사람들을 고려해라. 구체적인 의도를 갖고 폭을 넓혀라. 당신 삼촌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선량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재산은 적어도 100만 달러가 되지 않는다면 부창출을 위한 멘토감은 아니다. 이 팀은 부를 창출을 위한 조직이다. 그것이 구체적인 의도이자 목표이다. 그리고 친절과 구원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므로 두 가지 같은 사람을 찾으라고 권하고 싶다. 나쁜 사람과 함께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당신 양심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가장 아닐 것 같은 사람이 가장 특별한 사람일지 모른다. 부는 대부분 눈에 띄지 않는다. 좋은 차를 몰고 저택에 사는 사람이 따라 빠진 트럭을 몰지만 낚시 가기 싫을 때만 일하는 것 같은 알부자. 배관공보다도 빚도 많고 손자산도 적을지 모르는 법이다. 설득력 있고 끈기 있게 하되 쓴 것이긴 하지 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장애물을 헤쳐나왔다면 그에게 코치를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 나는 평생 여러 나라에서 온 여러 멘토를 만났지만 그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은 매번 어느 정도 비슷했다. 대다수는 말만 하고 행하는 사람은 적으며 최고의 멘토라면 귀찮게 구는 사람과 결의를 다지는 사람의 차이를 감지할 수가 있다.
대본 1년 멘토는 사용하라. 현재 운영되는 재정정보 제공 회사 가운데 당신에게 곧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정리되어 있으니 전화하라고 권하는 것이 있다. 경험으로 말하는데 그런 코치들은 콜센터에 앉아서 대본을 읽어주거나 자주 묻는 말의 답을 읊어주는 사람이다. 이것은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팀워크. 내게 더 큰 비전이 생기기 전에 내 삶과 결정들이 변하면서 내가 빠져든 상황이 바로 그랬다. 훌륭한 팀을 짜려면 경험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실수도 하게 마련이다. 당신은 경험을 쌓기 전에 팀을 만들어야 하므로 어느 정도 갈등에 대비해야 한다. 멘토에게 도움을 받아서 적절한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멘토가 적어도 100만 정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멘토는 당신을 도와줄 만한 회계사나 다른 회계사를 소개해 줄 사람을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 팀에는 전략적인 파트너와 내부 관리 그룹에 있어서 내 궁극의 비전을 이루어서는 구조로 되어 있다. 아직 사랑할 때 헤어짐을 준비하라. 인생이란 예측을 뛰어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계획도 사람도 변하는 성향을 보인다. 바로 그런 까닭에 나는 어떤 사업관계에서도 아직 사랑할 때 헤어질 준비를 하라고 권한다.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알리라. 우리 모두 고통스러운 이별을 겪어보았고 알다시피 이런 이성적인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몇 년 전 함께 사업하던 한 여성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 여성은 자신의 몫을 젊은 남자친구에게 남겨주었는데 그 남자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면서도 자기 몫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사업을 물려받았고 우리는 그를 물려받았다. 그러자 인류 전략적인 파트너 팀 전체가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고통받게 되었다. 결국 우리는 유일한 출구로 나아가기로 동의했고 그 출구는 내키지 않는 사업체 매각이었다. 그 경험을 한 후 나는 주주 사망이나 이혼 시 그의 경영권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면 파트너가 되지 않았다. 주주 사망이나 이혼 시 경영권을 살 수 있는 권리, 파트너 중요하군요. 참여해야 할 선수. 좋은 팀에는 다음 선수가 있어야 한다. 적극적인 코치로 활용하는 멘토, 부설계자와 비전가들, 인류법률 고문, 회계사, 최신 재무 전문가. 여기에 다음이 있으면 최적이다. 사모발행 기업 매수 프랜차이즈, 사업 주거 부동산 브로커 등등 계약자, 건축업자, 개발과 부동산 관련인들, 또 투자 기회를 아는 기타 전문가들. 사업체가 있어서 운영하고 있다면 당신 팀에는 다음 전문가가 필요할 것이다. 마케팅, 홍보, 재무, 운영, 유통 등등. 행정, 보조, 부기계원, 디자이너, 작가, 재무 분석가, 고문, 판매원, 마케팅 전문가.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부와 건강, 가족에게 더 많이 투자하게 도와줄 지원팀을 찾는 일은 이럴수록 좋다. 어떤 팀을 구성하든지 그들은 당신의 비전에 매료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행동할 사람이어야 한다. 팀은 움직여야 한다. 더 똑똑한 인력 구하기. 우선 할 일은 각군의 선수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런 전문 분야 특별한 재능이 무엇인지 알아내라.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함께 일했던 사람들 추천받고 그런 뒤에 그들에게 떠갈 방법을 찾아라. 최고로 똑똑한 사람을 팀에 영입하려다 하면 먼저 가까워지고 난 뒤에 고용하기가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간과 노력을 쏟을 가치는 충분할 것이다. 많은 값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결국에는 더 비싸게 먹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부유한 사람들과 부창절 전문가들은 시간이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핵심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이미 몇 년에 걸쳐서 요령을 터득했고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아냈으며 대개는 가장 좋은 길이 어디인지 찾아낸 상태다. 다른 사람들이 몇 달씩 힘들게 애써도 못하는 일을 전화 한 통으로 해내는 일도 자주 있다. 게다가 최고 전문가들은 내부 집단 가까이 있다. 최신 산업분과 개발권 최고의 거래와 거래 해결사 그리고 현재 무엇이 인기를 끌고 있고 그것을 달성하려 무엇이 필요한지 안다. 오직 최고인 사람과 일한다는 평판을 쌓으면 오직 최고인 사람만 당신과 일하고 싶어 하게 된다. 최고들은 당신 스스로 결코 찾지 못할 수지 맞는 조건, 투자권을 소개해 줄 수도 있고 누구를 피하고 어떤 기회를 지나쳐가야 하는지 이렇게 훌륭한 팀을 만들어서 최고의 사람들과 일을 한다면 자신도 능률과 속도, 효율이 높아져서 성장이 빨라지고 일이 훨씬 만족스럽고 즐겁게 될 수밖에 없다.
최고가 이르면 더 높이 오르고 싶은 의욕이 생겨난다. 바닥에서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다. 당신이 성취하려는 것은 무엇이든 이러저러한 형태로 이미 누군가 했던 일일 공산이 크다. 혼자 똑똑한 척 다하려고 하면서 진행을 늦추고 지지부진하기보다는 당신의 비전과 비슷한 일을 해낸 멘토를 찾는데 시간을 제의한다. 만능 팀에서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면 팀들로서의 당신은 항상 팀의 비전과 그 비전을 뒷받침하는 전략과 이를 위한 전술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라. 만능 선수는 내가 전략적인 파트너라고 부르는 최고 선수와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이며 최고를 뽑는 편이 낫다. 부창진에는 선교자 그러니까 혼자서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로운 점이 없다. 그런 건 스스로 해오던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준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이때 여유로워진 시간을 이용해서 가능할 거라 생각하는 멋진 돈 벌기 방법들을 모조리 떠올려라. 시간을 내서 매달 어디에 돈을 쓰는지 알아냈듯이 당신 팀이 성공할 거라는 느낌을 주면 최고 중의 최고가 당신 팀에 참여할 것이다. 책임감을 느끼게 해라. 팀과 일할 때는 행동으로 책임지게 해야 한다. 모두가 한 곳에 집중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면 일이 빠르게 발전한다. 완료해야 할 시기와 사람, 해줄 사람 이 네 가지를 각각 나열해라. 나머지 단계를 건너뛰면 안 된다. 당신의 목표를 뒷받침하고 팀이 집중력을 주저앉지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려면 책임 파트너를 만들어야 한다. 이들은 일의 계획과 예정에 따라서 완수되도록 보장하는 일을 맡는다. 책임 파트너는 당신에게 아직 완료하지 못한 임무들을 단계별로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당신이 팀과 다시 협상하여 일을 마무리하도록 도와주고 책임 파트너는 지지할 뿐 비난은 하지 않는다. 희생양은 없어야 한다. 희생한다. 일을 진행하다 보면 정신적인 보급로가 필요해질 것이다. 당신이 믿고 존경하는 누군가를 꼭 가까이 두어라. 좋은 리더와 팀 플레이어. 리더는 영감으로 사람을 이끈다. 사람들을 성공하는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고 사업이라는 것에 마땅히 뒤따라올 에너지와 흥분에 굶주려 있다. 좋은 리더로서 당신은 팀을 다른 리더들로 채워야 한다. 그러다고 주방장만 잔뜩 있고 칼질할 사람이 없게 하라는 말은 아니다.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법을 알고 또 잘해내는 강력한 인물들이 팀에 있어서 팀과 그들 자신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당신은 부창설팀을 관리하지 말고 이끌어야 한다. 스스로 관리하는 만능 선수와 최고 선수를 선택하라. 사사건건 관리하려고 들면 의도한 바가 무너지고 기정한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 당신 팀의 모든 선수는 반드시 당신이 제시한 비전에 들떠 있어야 하고 당신의 추진력에서 힘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에게 거리에 공정하게 참여할 기회를 주거나 그들이 한 서비스의 대가를 후하게 쳐주기에 그들은 최대한으로 당신을 도우려 열명할 것이다. 리더십은 서로 협력하고 스스로 굴러가는 팀을 낳는다. 당신 팀의 누군가가 위협적으로 굴거나 당신의 비전을 혹평한다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라. 마음 없는 사람을 붙잡아두는 것은 모두에게 시간 낭비다. 당신이나 다른 팀원에게 부당한 일이다. 훌륭한 부설계자에게 알짬이 된다고 생각하는 리더십 자질은 다음과 같다. 직관은 누구나 타고나지만 언젠가 잃어버리게 되는 자질이다. 직관. 효과적인 부설계자가 되려면 직관을 다시 불러들여야 한다. 십중팔구 당신은 어떤 일에서 자신이 옳음을 알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데도 차마 말할 용기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반응하고 싶을 때 또 그것이 거리를 성사시킬 수 있고 망칠 수 있는 것일 때 나는 느낌이 와요 라는 표현을 쓴다. 이 표현은 내가 느끼는 분위기를 말하는 데 유용하다. 그것이 바로 직관, 다시 말해서 가장 정교한 형태의 듣기이기 때문이다. 듣기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 대다수는 1차원에서 산다. 리더는 3차원에서 살아야 한다. 1차원 사람은 자기 말에 자기 머릿속에 들리는 낡은 사고방식의 목소리와 매일 그들을 강타하는 자극과 인상 덩어리를 듣는다. 내 생각에 세상 사람 빨리 부르는 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곳에서 살면서 바쁘게 반응하지만 생산성은 별로다. 2차원 듣기는 다른 사람과 대화에 만족스럽게 사로잡혀 완벽하게 그 순간에 몰입하여 상대와 연결되는 방식이다. 3차원 듣기는 직관이다. 방전체에 팔을 들은 채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귀를 기울인 것이다. 고요하게 언어를 초월하여 듣는 방식으로 실제로 주변 모든 저울을 동원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는 것이다.
훌륭한 이들은 완벽해 보이는 숫자와 경영 정보를 참고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느낌에 의지해서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자기관리한다. 자기관리. 순서정의 과정이 혼란에 어차피고 세우 빠지거나 비전이 현역돼서 망상이 떠드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 코치 멘토가 필요하다. 일정표. 목적지에 도달하면 일정표가 필요하다. 실질적인 보상 찾기. 아이디어는 쉽게 나오지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은 전혀 다른 문제다. 촉매 적용은 비전 참여를 높이고 사람들이 잘 적응하는지 살피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중요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 구획화. 우리 한 상황에서 결과를 다른 상황에 파고해 넣도록 경향이 있는데 지나간 일은 되도록 빨리 잊어버리고 새로운 일을 준비해야 한다. 한 걸음 앞서 나가라. 리더의 필수 자질 한 가지는 미래를 보고 미래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누구도 당신처럼 해내지 않을 테지만 수많은 일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모든 일을 당신이 해낼 수 없는 법이다. 좋은 리더는 다른 사람의 에너지와 노력으로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면서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부창절 사이클 프로세스에서 당신은 리더가 되어야 한다. 이제 당신의 잠재의식이 이를 방해하지 않게 살펴볼 때이다. 자, 마지막으로 사고방식 조정. 돈에 관해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행동해라. 부창절 시스템 프로세스를 시작하면 자신의 행동이 믿음 체계에 휘둘린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내면의 부자가 될 테야. 부자가 될 테야. 농장에 자랐지만 인간관계에서 돈은 부족하다. 재력이 돈 꿔버린 것이다. 저금에 손대지 마라. 행변이 하는데 이러한 위협은 돈을 두려워하게 만든다. 돈을 두려워하지 말고 돈은 사악하고 더럽고 나쁘다라고 온유한 자가 땅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했다. 돈은 월간격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느려도 꾸준히 하면 승리한다. 이런 우화는 돈을 조심스레 대하게 한다. 내게 복이 없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고를 깰 필요는 없다는 거지.